자, 햇빛은 daylight, 낮에 있는 빛이니까 햇빛이죠. 햇빛은 자, 대절의 유일한 신호는 아니다. 자, 햇볕만이 유일한 신호는 아니다. 뭐 할 수 있는? That the brain can use. 자, 이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돼서 뇌가 이 유주동사의 목적어가 없거든요. 뇌가 그 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뭐 하려고? For the purpose of biological clock resetting.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거죠. 생체식의 재설정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있어서 뇌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신호는 햇볕만은 아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생체시계를 맞출 때 우리 몸 아침에 눈 뜨고 밤 되면 자고 이게 생체시계잖아. 그거를 이제 그 목적으로 뇌가 햇볕만 보고 햇볕이 들어오면 뇌가 아침이네 눈 떠. 햇볕이 없네 밤이네 눈 감어 자 이렇게 그러니까 뇌가 뇌가 그런 신호를 보내는데 그럴 때 이렇게 생체 시계를 맞출 때 낮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밤에 자고 요때 사용하는 신호가 햇볕만 있는 건 아니래요. 비록 햇볕이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신호이지만 where it is present. 언제? 햇볕이 있을 때는. 그쵸? 햇볕이 있을 때는 당연히 햇볕이 중요하고 햇볕이 우선시되는 신호는 맞아요. 그렇지만 햇볕만 가지고 우리의 뇌가 너 눈 떠, 너 자. 이것만 갖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럼 또 다른 누가 있느냐? So long as long as, so long as 같은 거야. 뭐뭐 하는 한 they are reliably repeating. 자, 이것들이 확실히 반복되는 한 규칙적으로 반복되기만 하면 뇌가 다른 외부 신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day가 받아주는 거는 other external cues를 받는 거죠. 그래서 다른 외부 신호가 햇볕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 맞잖아.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우리 뇌가 가장 믿을만하게 사용하는 신호가 햇볕일 것이고 그 밖에 다른 외적인 요소가 또 있대요. 뇌가 사용할 수 있는 게. 근데 그게 이런 요소들이 매일매일 믿을 수 있게 반복이 된다는 전제하에 우리 뇌가 다른 신호를 또 사용해서 일어나 그만 자 이렇게 할 수 있대. 자, 뭐 같은 게 있을까? 음식, 운동, 심지어 정기적으로 시간이 맞춰진 소셜 인터랙션. 그럼 이거지. 배고프면 아침 먹을 때 됐네. 그다음에 몸이 근질근질해. 운동하러 갈 때 됐네. 이제는 친구 좀 만날 때 됐네. 이런 게 반복적이기만 하다면 우리의 뇌가 신호로 걔네들도 신호로 사용할 수 있다. All of these events. 이러한 경우들 모두 능력이 있어. 자, 어떤 능력이 있어요? To reset the biological clock.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서 뭘 하는 거야? Allowing it to strike a precise 24-hour note. it가 받아주는 거는 당연히 biological clock, 생체 시계예요. 자, 생체 시계가 뭐 하도록 허용하면서 자, 생체 시계가 정확한 24시간 음을 스트라이크 때리는 거죠. 정확하게 1시 땡, 2시 땡땡, 3시 땡땡땡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24번의 노트는 음이야. 소리 나는 거. 그 음을 치도록 허용하면서 됐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면 자, 1번부터 내용을 잠깐 보면 뇌는 생체 시계를 맞출 때 뇌가 사용하는 신호가 햇볕만 쓰는 게 아니다. 그럼 비록 햇볕이 있어. 햇볕이 있을 때는 이 햇볕이 되게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신호인 건 맞아. 자, 그러면 또 햇볕 말고 또 누가 있느냐? 자, 우리 뇌가 다른 외부 신호들도 사용할 수 있어. 단 전제 조건이 뭐야? 외부 신호를 사용하려면 이 전제 조건이 걔네가 확실히 반복돼야 돼. 그러면 어떤 애들이 있냐? 음식 시간,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 운동 시간, 사람들하고 정해진 시간에 만나는 것 같은 시간, 이런 것들과 같은 다른 신호도 우리 뇌가 생체 시계를 맞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 자, 이러한 활동들 모두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막 생체 시계가 어긋나 있어. 아침 돼도 잠이 안 깨고 밤 되면 안 졸리고 막 어긋나 있어. 그런데 요런 외부 요소들 얘네들만 잘 활용해도 너 생체 시계를 다시 재설정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너의 생체 시계에 정확히 24시간 음을 치게끔 해준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만 잘 사용해도 네 몸이 24시간에 맞춰서 정확히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내용이야. 그 다음 이것이 바로 the reason 다음에 당연히 관계부사 why를 써야 되는데 that은 만능이잖아. 그래서 that을 썼을 뿐이고 원래는 여기 that 자리에 why가 있었어야 돼. 자, 개인들. 뭐가 있는 개인들이야?
individuals with certain forms of blindness.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개개인들이 주어, 그다음에 여기서부터가 동사가 되죠. do not lose가 동사가 되죠.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동사, 이게 이제 목적어가 되겠죠. 자, 볼게요. It is the reason 대자리에 원래는 y가 왔어야 되는데 그냥 대신 아무 데나 다 써도 되니까 대신 온 거야. 왜? 어떤 개인들이냐면 특정 형태의 시각 상실이 있는 뭐 생명이라던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어떤 특정 형태의 시각 상실이 있는 개개인들이 전적으로 그들의 자, circadian rhythm이라고 나오는데 circadian rhythm이 주기야, 주기. 그래서 서클의 형용사 이게 circadian이 서클. 그래서 서클 리듬, 24시간 리듬을 완전히 잃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그러면 일종의 시각 상실이 있어. 그럼 보자. Despite 그러면 햇볕을 못 보는 사람들은 눈이 안 보이니까 낮인지 밤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은 아침에 자고 밤에 계속 돌아다니고 일어나?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들도 생체 시계가 있단 말이야. 즉 햇볕만의 유일한 생체 시계를 조정하는 인자가 아니라는 증거인 거야. 그래서 자 이런 사람들 비록 이 사람들은 despite not ing despite가 전치사니까 ing 나온 거죠. 자, 뭐 때문에 이 빛을 못 봤냐면 그들의 시각 상실 때문에 시력 상실 때문에 like 빛 신호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호들이 다른 현상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들의 자,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는 트리거 인자들이죠. 그런 요소들로서 역할을 합니다. 자, 어떤 신호 that the brain uses. 자, 유주 동사에 목적 없어요. 그래서 이거 목적격 관계되면서 온 겁니다. 내가 자, 어떤 신호를 사용할 거야. 뭐 하려고? For the purpose of clock resetting. 시계 재설정에 대한 목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어떤 신호든 뭐라고 용어가 불리워진다? A jet trigger. 자연 시계라고 불리워집니다. 자, 이 자연 시계 jet trigger는 어디에서 나온 용어냐면 독일어에서 나온 말이야. 독일어로 jet trigger가 무슨 말이냐면 시간 제공자 또는 동기화 장치 싱크로나이저. 12시 되면 다시 이제 동기화가 되는 거야. 리셋 되는 거야. 자, 그러한 의미를 가진 독일어에서 나온 제트비거라는 이거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제트비거라고 용어가 불리워집니다. 따라서 빛이 가장 믿을만하고 따라서 주요한 자연 시계인 반면 햇빛이 많은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That can be used. 이 다른 요소들은 사용될 수 있어요. 뭐에 덧붙여서? In addition to or in absence of. 햇볕에 더해서. 햇볕이 있으면 햇볕을 플러스해서 쓸 수 있고 햇볕이 없다라고 하면 얘네가 햇볕이 없어도 사용될 수 있고 그러한 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1번 내용. 자, 1번 내용은 뭐야? 뇌가 생체 시계를 맞출 때 햇빛만 쓰는 건 아니다. 비록 햇빛이 있을 때면 햇빛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햇볕만 쓰는 건 아니다. 자, 그런데 뇌가 다른 외부 신호들을 사용할 수 있어. 햇볕 말고도. 근데 단 전제 조건은 뭐야? 그 외부 신호들이 미들 확실하게 반복이 돼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음식 먹을 시간, 운동할 시간, 심지어 다른 사람들하고 만날 시간 이런 게 확실하게 반복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뇌가 이런 신호들도 사용할 수 있다. 다음, 모든 이런 이벤트들이 생체 시계를 다시 재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 덕택에 다시 우리 몸이 정확히 24시간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 4번. 그래서 일부 시각장애인들도 그들의 24시간 주기를 전적으로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안 보여도 시각장애인들이 안 보여도 햇볕만 가지고 몸이 설정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24시간 리듬을 맞출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자 5번 보시면 햇볕을 볼 수 없어도 그쵸? 햇볕을 볼 수 없어도 다른 현상들이 그들의 생체 시계를 다시 재설정에는 그러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 자 뇌가 생체 신호를 맞추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신호가 있는데 그런 신호를 뭐라고 용어를 이름을 붙이는 거죠. 제트비거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 이 제트비거는 독일어인데요. 독일어에서 온 건데 독일어로 시간 제공자 아니면 뭐 동기화 장치 이런 의미의 독일어에서 나온 말이다. 따라서 햇볕이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주된 자연 시계이지만 여전히 많은 다른 요소가 있다. 이런 다른 요소가 어떻게 사용돼? 햇볕에 더해서 사용되거나 햇볕이 없어도 사용될 수 있다. 됐죠? 일반인들은 햇볕에 더해서 사용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각 장애인들은 햇볕이 없어도 이것들은 사용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햇볕이 가장 중요한 생체 시계인 건 맞아. 그런데 음식, 운동, 사람들 간의 만남 이런 규칙적인 다른 신호들도 생체 시계를 조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회는 끝났고요. 10회의 3번을 보러 갈게요. 10회의 3번. 자, 10회의 3번은 22년도 수능이네요. 10회 3번 질문 봐주세요. 이십이 번 질문. 이거야. 환경적 위험 요소들. 오. 응? 환경의 그 위험 물질들은 어떤 것들을 포함하냐면 생물, 물리, 화학적 위험 요소들. 여기서 완전히 당연히 해결돼요. 해결되는 위험하게 만드는 물건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위험한 거 있고, 물리적으로 위험한 거 있고, 화학적으로 위험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환경 위험 요소라고 부른다라고 해요. 자, along with 무엇과 더불어? 그런데 여기에는 인간의 행동과 더불어 어떤 인간의 행동들 that promote or allow exposure. 자, 얘네들 이런 환경 위험한 물질들에 노출이 되게끔 조장하거나 노출이 되게끔 허용해주는 인간의 활동들과 더불어 됐죠? 자, 환경에는 뭐 세균, 물리적 위험,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얘네들은 인간이 하는 행동 때문에 이런 위험에 우리가 노출이 되는 거다. 이런 문장이야. 그 다음 일부 환경 오염 물질들은 뭐 하기 어려워? 피하기 어려워.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오염된 공기. 이걸 우리가 들이마셔. 이런 거 우리가 피하기 어렵잖아. 공기 숨을 안 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염된 공기를 호흡한다든가, 혹은 화학적으로 오염된 물 같은 거를 마신다든가, 자, 화학적으로 오염된 식수죠? 수돗물 같은 거죠? Public drinking water. 이런 걸 마신다던가 아니면은 noise in open public spaces. 개방된 공공 장소에서 시끄러운 소음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피하기가 어렵겠죠. 일부 환경 오염 물질들은 피하기가 어려워.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 오염의 그 위험에 대한 노출은 일반적으로 자, 대개 voluntary는 내가 손들고 하는 거잖아. 자원봉사하는 거고 involuntary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제적으로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 야, 이거 오염된 공기 숨쉬고 수돗물 오염됐는데 그거 먹고 시끄러운데 어쩔 수 없이 시끄러운데 탁 트인 데서 시끄러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비자발적이다. 내가 의도한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요소들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은 제거하려면 뭐가 필요해? 사회적 조치가 필요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알아야 돼. Public awareness, 대중의 인식 혹은 공공보건 조치와 같은 어떤 그 법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the fact that 뭐라고 하는 팩트까지가
자, 여기까지가 제 팩트고요. The fact is felt가 여기에 따라붙는 동사죠. that이라고 하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that 볼게요. 일부 환경 위협 요소들은 are difficult to avoid at the individual level.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인적 수준에서는 피하기가 어렵다. 일부 환경 위험 물질들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지. 이거 여기까지 맞는 말이지. 일부 많은 국가들에서, 자,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일부 환경 요소들, 아까 말했던 오염된 공기라든가, 뭐, 오염된 식수라든가, 뭐, 시끄러운 소음 공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인적 차원, 네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개개 한 명, 한 명이 피할 수 없는 것들란 말이야. 라고 하는 사실이 어떻게 is felt 느껴지냐면, to be more 도덕적으로 egregious, 되게 나쁜 행동으로 느껴진다. 뭐보다? 어떤 요소들보다? that can be avoided. 피할 수 있는 요소들보다? 그러면 맞지 않냐? 야, 사람 다 먹는 식수원 한강에다가 막 독약을 풀어. 막 엄청난 발암물질을 막 갖다 막 방류해. 그 다음에 막 공기 막 오염되게끔 안 좋은 거 막 태워. 이거 솔직히 말하면 도덕성의 문제 아니야? 맞잖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개인 차원에서 안 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그래서 어떻게 느껴진다? is felt to be more 도덕적으로 더 안 좋게 여겨집니다. 내가 피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그냥 피할 수 있는 거는 피하면 많은 거니까 그런 거보다 그런 위험 요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해로운 것으로 나쁜 것으로 느껴집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다음 having no choice but to 자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이거는 동사 직역을 해볼게요. 동사 하는 거 말고는, 그죠? 그러나 동사 하는 거 말고는 아무 선택지가 없다. 직역하면 그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사 하다라는 뜻의 수거 표현이에요. 이거밖에는 but to. 그러나 이거 동사 하는 거 말고는 아무 선택지가 없다잖아. 직역을 하면 그래. 그러면 의역을 하자면 어쩔 수 없이 동사 하다야. 이거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사 하다. having no choice but to drink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시다야. 뭐를? 물을. 어떤 물? 워터를 뒤에서 PP가 꾸미죠. contaminated with very high levels of 자, arsen이 비소야. 비소는 1급 발암물질이야. 먹으면 막 장애도 일으키고요. 이거는 뭐 모든 암의 뭐 근원이죠. 이거 정말 위험한 거야. 옛날에 그 비소 같은 거 중금속이잖아요. 이건 중금속. 이런 거 들어간 거 얼굴에 바르고 피부 다 녹아내리고 이래갖고 귀부인들 많이 죽었잖아. 그래서 아주 높은 수준의 비소로 오염된 그러한 물을 having no choice but to 어쩔 수 없이 동사하다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것 또는 being forced to passively breathe in tobacco smoke in restaurant 까지가 주어인데요. 여기 잠깐 보세요. 자, 5번 문장 다시 보면 자, ing가 주어 or 또 ing 주어야.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래서 동사에 s 붙었어요. 그냥 단수로 받은 거야. 어쩔 수 없이 높은 수준의 비소로 오염된 물을 마신다던가 혹은 강요당하는 거죠. force는 내가 강제하는 거, 내가 너한테 강요하는 거야. 근데 수동태로 썼으니까 이건 강제당하는 거지. 뭘 강요받는 거야? to 수동적으로, 이거 능동적으로 네가 원해서가 아니야. passively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야. 뭘 들이마셔? breathe in tobacco smoke. 식당에서 너는 싫은데 밥 먹는 옆에 자꾸 담배 펴. 그럼 어쩔 수 없이 passively 수동적으로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강요당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outrage, 분노케 합니다. 더. 뭐보다 더? The personal choice of.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선택해서라기보다 강제적으로 당하는 게 더 화나게 합니다. 자, then the personal choice of whether an individual smokes tobacco. 자, 개개인이 담배를 피울 거냐 말 거냐의 선택보다도 이거는 그냥 지가 원해서 피는 거잖아. 그럼 지 담배 연기 지가 들이마시는 거는 지가 원해서 피는 거니까 승질낼 게 없지. 근데 나는 담배 피기 싫은데 옆에서 담배를 계속 뻑뻑 펴대. 중국 사람들이 자꾸 한국에 무비자로 들어와가지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핀대. 그 지금 되게 문제야 지금. 그래서 여하간에 이런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강요당하는 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을 더 분노케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언제? 자 여기서 많은 일반 대중 아무나 말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것을 고려할 때, 뭘 고려할 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고려할 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변화는
위험 감소 요소야. 그래서 위험이 감소된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고려할 때 이러한 요소들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1번부터. 1번 내용은 뭐냐면 환경의 위험물질들, 환경적인 위험물질들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냐면 뭐 세균, 물리적 위험, 화학물질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인간이 만든 거야. 인간이. 그래서 이런 위험물질에 노출되도록 인간이 조장하는 것과 더불어. 그다음, 자, 일부 환경 오염물질은 피할 수 없어. 왜 그래? 그 공기가 오염됐거나 수돗물이 오염됐거나 아니면은 뭐 그 소음공해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없어. 이러한 상황에서 노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내가 원해서가 아니야. involuntary. 나도 모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러한 요소들을 줄이거나 제거하려면 사회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돼. 예를 들어서 대중의 인식을 고취한다든가 공공보건상의 어떤 절차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 자, 많은 나라에서 일부 환경적 위험 요소들은 개인적 수준에서는 어떻게 피할 수 없다. 사람들이 옆에서 담배 피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죠? 이러한 사실이 좀 더 도덕적으로 안 좋다라고 느껴진다. 피할 수 있는 위험 요소보다. 윤진아, 너 왜 이렇게 졸아, 아까부터? 물 한 잔 마시고 와. 내가 좀만 기다려줄게. 자, 녹화 잠깐 중단할게요. 물 한 잔 마시고 오세요. 선생님 화장실 다녀올게요. 자, 22번 정리 다시 할게요.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졸지 마세요. 자, 1번 질문 뭡니까? 환경을 위험하는 요소들에는 이러이러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근데 여기에는 인간의 활동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환경의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도록 인간이 행동을 하는 거다. 그 다음, 일부 그 어떤 환경 물질들은 피할 수 없다. 공기가 오염되거나 물이 오염되거나 소음공해 이건 우리가 피할 수가 없겠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오염에 노출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거다? 비자발적인 거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강제로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을 줄이거나 이런 요소들을 제거하려면 내가 혼자 못해. 나 혼자 못하니까 사회적으로 행동이 이루어져야 돼. 예를 들어서 대중들이 다 알게끔 뭐 방송을 한다던가 아니면 공중보건 정책을 채운다든가 하는 것들이야. 자, 많은 나라에서 일부 환경 요소들은 개인이 피할 수 없어. 그런 느낌이 훨씬 더 분노를 자아와. 이게 도덕적으로 더 나쁘다라고 느껴집니다. 어떤 거보다, 어떤 요소보다 피할 수 있는 거 그냥 피하면 되니까. 그거는 굳이 도덕적이라고 판단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곳을 지정을 해주잖아. 흡연 장소를 지정을 해주죠. 그러면 거기서 담배 피는 냄새가 날라오는 거 갖고 뭐라고는 못하죠. 그죠? 그건 내가 그 자리를 피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피할 수 있는 것보다 근데 담배 피는 자리가 아닌데 실내에서 담배를 핀다든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핀다든가 이런 경우는 내가 피할래 피할 수가 없잖아. 아니 실내에서 담배를 펴버리면 그 냄새가 실내에는 다 머물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도덕적으로 안 좋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러한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강제적으로 담배 연기를 들이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이거는 비자발적인 거죠. 이런 상황들은 사람들을 조금 더 화나게 합니다. 어떠한 거보다 내가 담배 필 거냐 말 거냐 개인이 선택하는 거보다.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담배를 피울지 말지 선택의 문제보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더 outrageous people, 사람들을 더 분노케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되게 중요하다. 위험을 줄이는 변화가, 그죠? 위험을 줄이는 변화가 어떻게 생겨나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이러한 요소들이 되게 중요하다. 즉, 피할 수 없는 환경 위험은 사람들에게 더 큰 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줄이려면 우리 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네. 자, 드디어 2개 남았습니다. 오늘 끝냅시다. 5번, 6번 질문이에요. 5번, 6번. 자, 5번 질문은 뭐냐면 2023년 3월 21번. 21번 질문. 요거요.
우리가 기술을 받아들이면 이거. 자, 만약 우리가 기술을 채택한다면, 그래서 기술을 받아들이면 그에 대한 비용의 돈을 지불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기술을 쓰면 기술로 인해 생기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즉, 수천에 달하는 그러면 그 비용 어떤 대가를 치르느냐? 볼게요. 전통적 생계 수단 수천 가지가 have been pushed aside by progress. 발전에 의해서 밀어서 옆으로 제껴지는 거니까 밀려난다는 거야. 뭐를 생각해 볼까요? 음, 아주 뭐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김밥을 마는 전통적인 일자리가 있어. 김밥말이. 자, 그러면 아줌마가 월급을 받고 일자리가 있었겠지. 근데 김밥을 말아주는 기계가 도입이 돼. 그러면 그 기계 좋더만. 지가 알아서 밥 깔고 뭐 다 깔더만. 그러면 이 아줌마는 뭐 어떻게 돼? 해고돼야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김밥말이 그 기계를 사. 그러면 대가를 치러야 돼. 자, 어떤 비용의 대가가 생겨? 전통적인 일자리가 옆으로 밀려나는 거야. 김밥 기계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진보 발전에 의해서 푸시터 사이드 옆으로 밀려나게 된다. 그러니까 발전 때문에 수많은 전통적인 직업이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생활 방식, 이러한 일자리를 둘러싼 생활 방식이 사라지는 거죠. 이제 김밥 아줌마가 전국적으로 싹 사라져. 김밥 전국에서. 다 기계가 들어와. 그러면 김밥말이 알바가 싹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방식들이 이제 그 생활 방식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자, 멜리언은 100만이니까 100만에 100이 붙으면 억이죠. 그래서 수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어떤 일자리에서 일을 합니까? 자, 어떤 일자리?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생략됐죠. 그들이 싫어하는 일자리에서 일을 해요. 자, 문장 끝났죠? 그러면서 어떤 물건을 ing 생산하면서 어떤 물건을 생산해? They have no love for. 그래서 또 역시나 목적격 관계대명사 빠져 있는 거죠. 여기에 things가 생략이 돼 있는 거죠. 그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그 어떤 애정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물건을 생산하면서 그들이 싫어하는 일자리에서 일을 합니다. 됐죠?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좋아하지 않는 물건을 만든다. 그 다음, 때때로 이러한 일자리가 그러면 어떤 걸 유발할까? 육체적 고통, 장애, 혹은 만성질환 같은 거를 유발합니다. 기술은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긴 하죠. 어떤 새로운 일자리? That are certainly dangerous. 확실히 위험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자 대중교육과 대중매체가 훈련을 시켜 인간들로 하여금 자 어떤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볼게요. 기술이 생겨난 어떤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야. 그래서 때때로 일자리가 이런 직업이 그러니까 이런 기술 그럼 뭐래? 기술이 생겨서 전통 옛날부터 있던 전통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거를 둘러싼 어떤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도 사라지고. 자, 그러면 기술이 나쁘냐? 아니래. 그렇진 않대. 기술이 자, 수학여행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기술이 또 일자리를 만들어준대. 일자리 창출을 하는 일자리가 생겨.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일을 해. 그럼 고용이 되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니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싫어하고 지네가 전혀 좋아하지 않는 물건을 만든대. 때때로 이렇게 일을 하면 당연히 싫은 일을 하다 보니까 몸도 아프고 장애도 다치기도 하고 만성질환 생기고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기술은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들이 또 어떤 일자리야? 위험한 일자리야. 즉, 그래서 동시에 사람들을, 우리 대중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방송 매체가 인간들로 하여금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low tech physical work, 낮은 기술의 육체 노동은 하지 말래. 그거는 기계가 하면 되는 거래. 그런 일은 노가다래. 예를 들어서 김밥 많은 거 이런 거 하지 말래. 이런 식으로 매체가 우리를 세뇌를 시켜요. 학교를 가도 공부 못하면 길거리에서 폐지 줍지라고 우리를 세뇌를 시켜요. 그래서 어떤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거야? To seek jobs, working in the digital world. 디지털 세상에서 일하는 일자리를 찾으라고. 그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일자리는 자꾸자꾸 안 좋다라고 매도를 하면서 그런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고 자꾸자꾸 어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야? 디지털, 기술적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는 거야. 이쪽이 좋아. 이쪽으로 와야 돼. 전통적인 일자리는 다 쓰레기야. 그건 생 노가다야. 무식한 사람만 하는 거야. 못 배운 사람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세뇌를 시켜. 그러면서 자, 배운 사람 너네는 똑똑하고 훌륭하고 너네는 귀하고 소중하니까 디지털 쪽에서 일하는 일자리를 찾아야 해. 이렇게 우리를 트레인을 시킨다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the divorce of A from B죠. A하고 B가 이혼하는 거니까 단절이야. A랑 B를 떼는 거야. 자, 손과 머리가 단절되는 것은 손은 육체 노동이죠. 머리는 지식 노동이죠. 그죠? 옛날에는 다 같이 했을 건데 따로따로 이렇게 떼어 놓는 것이 어디에 부담을 주냐면 인간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로 sedentary는 앉아있는 이란 뜻이야. 자, of the best paying jobs.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일자리가 앉아서 일하는 특징이 있죠. 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몸 쓰는 거는 다 우리는 천시하는 경향이 있잖아. 노동자 뭐 이딴 식으로 표현하잖아. 뭐 노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지? 뭐 공장 이게 왜 나쁜 일이야. 마치 앉아서 하는 일들이 다 뭐야? 사자가 하는 일, 의사, 변호사, 뭐 대기업 이런 식으로 최고로 그 보수가 좋은 일자리가 앉아서 하는 일을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근데 어떻대? 건강적으로 위험해. 그죠? 누구에게 둘 다 위험해? 우리 몸에도 안 움직이는 거 몸에 좋을 리 없고 안 움직이고 앉아서 입으로만 얘기하는 거 정신에 좋을 리 없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기술의 발전은 일자리, 전통적인 일자리 사라지게 하고 전통적인 그거에 매여 있는 어떤 생활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어. 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다? 굉장히 정신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변화를 겪고 있다. 그래서 안 좋다라는 식으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기술적인 변화 가져오는 거. 오케이. 마지막 질문할게요. 2017년도 수능이네요. 아, 요게 자료가 없어서 내가 만들어줬어. 아, 그래서 자, 2017년도 수능 31번 해볼게요. 이거는 일단 미리 주제를 좀 알려주자면 너무 이 정해진 방식으로 애들을 가르치잖아? 그럼 애들이 호기심하고 창의력이 다 사라진다. 주제는 그거야. 자, 머릿속에 그 주제를 넣으시고 가봅시다. 찾았어요? 방금 했던 거 다음인데? 바로 다음. 방금 했던 거 바로 다음. 있어요? 음. 자, 볼게요. The creativity. 어떤 창의성? That children possess.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요게 주어고요. 요거를 받아주는 동사가 이게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애들이 갖고 있는 창의성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창의성은 needs to be. 어떻게 될 필요가 있냐면, cultivate는 가르치는 거야. 처음부터 창의성이 그대로 배양이 되는 게 아니라 가르쳐져야 됩니다. 길러져야 됩니다. 그들의 성장 발달 과정 전반에 걸쳐서. 애들이 자라는 내내 이 말이야. 자라는 내내 길러져야 됩니다. 컬티베이트가 기르다, 양육하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창의성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엄마가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연구가 시사하면 that overstructuring the child's environment. 자, 그래서 주어, 동사 여기서부터가 통으로 목적어가 되고요.
자, 목적어를 열고 들어가서 주어 자리에 해당하는 게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래서 아이의 환경을 지나치게 스트럭처, 구조화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애의 환경을 엄마가 다 너무너무 간섭을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만들어서 짜버리면, 이 말이야. 애의 환경을 지나치게 너무 엄마가 짜버리면 이게 창의적이면서 학술적 디벨롭먼트, 애들 얘기 나올 때 디벨롭먼트는 뭐냐면 애가 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의 창의성이 성장하고 애가 학술적으로 공부하는 능력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한을 걸어둘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엄마가 부담을 느끼게 하는 거지. 리미트는 제한하는 거니까. 자, 이것이 바로 problem with much of science instruction. 자, 많은 과학 교육과 함께 생겨나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많은 과학 교육에서 나타나는 핵심 문제이다. The exercises or activities are 실습이나 연습하는 거죠.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들이 devised, 고안됩니다. devise는 만들어내는 거야. 여러 연습이나 여러 활동들이 만들어집니다. 뭐 하기 위해서? 각자 다른 선택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and 또 to, 여기에 투부정사, 1번 투부정사, 2번 투부정사.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기 위해서? and to focus on, 자, predetermined results 나오는데요. pre는 사전에, 미리, 먼저 이런 뜻이에요. determine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결정된 결과, 답이 다 나와 있어. 미리 답이 나와 있는 것에 집중하도록. 그러면 창의력은 묵살되는 거지. 야, 답이 나와 있으면 애가 공부할 때 100번, 답은 100가지, 20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답은 하나야. 딱 정해져 놨어. 이 답만을 유도해서 계속 아이한테 질문을 던져. 이렇게 되면 아이의 창의력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됐죠? 자, 정답지는 스트럭처 구조화되어져 있다. 어디에 딱 들어맞게? 코스 어세스먼트. 수업 평가에 딱 들어맞게 정답지가 딱 구성이 되어져 있다.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네. 그치? 답이 2개, 3개, 4개, 5개 나오면 안 돼. 답은 딱 하나야. 그 다음. 그리고 and the wonders of, 됐다. 그리고 the wonder of science. 과학의 경이로움. 실험을 하면서 많이 신기할 거 아니야? 과학의 경이로움이 사라집니다. is lost. 무엇과 더불어? 인지적 intrigue. 인지적 흥미와 더불어. 그죠? 인지적 흥미와 더불어 함께. 즉 뭐야? 야, 과학 실험을 해. 그러면 막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애들은 모르잖아. 그럼 애들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될 것 같아요, 막 이런저런 말을 던져. 근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쪽으로만 몰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딱 그 과정을 평가하는 거에 딱 맞추게끔 정답을 딱 그 정답만 정답이라고 얘기를 해. 다 땡땡땡땡 아니라 그래. 그러면 과학을 처음 겪으면서 애들이 경이로움을 느꼈겠지. 이 경이로움이 나중에 시들해지겠지. 뭐랑 같이 시들해져? 인지적 흥미도 같이 사라지겠지. 그쵸? 다 재미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야. 딱 정답만 요구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정의 내립니다. 자, cognitive intrigue. 이런 인지적 흥미를 뭐라고 정의 내려요? as the wonder. 어떤 경이로움이라고 정의 내려요. 이 경이로움은 대선 주격 관계되면서 뒤에 동사 나오니까 이러한 경이로움이 자극하고 그다음에 intrinsically motivates. 내재적으로 동기부여를 합니다. 누구를 자극하고 누구를 동기부여를 해요? 개개인을. 뭐 하라고? 스스로, 발란테렐리는 스스로 손드는 거지. 자발적으로 어떤 활동에 참여하라고. 그죠? 자발적으로 어떤 활동에 참여하라고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을 자, 동기부여를 한대요. 그러는 동기부여를 하게 해주는 게 뭔데? 그게 바로 그 경이로움, 신비함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 이런 거라고 인지적 흥미로움을 정의 내립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자, 인지적 호기심은 뭐야? 사람이 어떤 활동을, 인지적 호기심은 뭐대? 이거는, 자, 이것은 사람이 어떤 활동을 지가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스스로 하고 싶게끔 자극하는 게 바로 이런 호기심이야. 이게 바로 인지적 호기심이야. 그런데 이런 인지적 호기심이 없어져. 왜냐면 너무 정답은 하나야. 재미가 없어. 이렇게 되면 이런 인지적 호기심이 없어지는 것이 maybe initiated by. initiate는 start야. 자, 이런 호기심이 누구 때문에 없어지기 시작하냐면 by the sole use of play items. 놀이기구를
하나만 딱 정해진 것만 사용하는 거야. 단독 사용이죠. 놀이기구를 딱 한 개만 사용하는 거야. 어떻게? with 사전에 결정된 결론을 낸 채로. 그 다음에 and reinforced b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잠깐 보시면 구조가 maybe pp and pp 이렇게 되는 거죠. maybe 동사 1번, 동사 2번. 자 그럼 뭐야? 인지적 흥미가 상실되는 거는 이미 다 사전에 결정이 난 거, 결정이 난 놀이 도구만 갖고 노는 거, 이렇게 노는 걸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럼 흥미가 없어지기 시작해. 또 그 다음에 더 없어지기 시작해. reinforce는 세지는 거죠. 흥미 없어지는 게 더 세죠. 뭐에 의해서? by route instruction. 학교에서 route는 기계적인 거야. 2, 1은 4, 2, 3은 6. 이게 기계적인 거야. 무조건 외우는 거. A, B, C 이렇게 외우는 거. 이게 외우라고 가르치는 거에 의해서 더욱더 강화됩니다. 호기심을 잃어가는 현상이. 자, 이러한 것이 exemplified by 무엇에 의해서 사례가 잘 드러나게 되냐면 장난감, 게임, 그리고 어떤 교훈들인데요. 이러한 장난감, 게임, 교훈들은 that are 무엇 in and of themselves and require. 자, 이것들은 자, 흥미, 그다음 그들 자신을 수업에서도 그 자체로도 흥미가 없어. in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돼. 얘네들은요. 요거 세 가지는 이게 주어야. that are 어디 and of themselves 그들 자체로 얘네가 흥미가 없다. 그래서 that are interest in이 와야 돼. 그래서 어디에 흥미로운 거, 스스로 흥미로운 거야. 이거 수거 표현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interest in and of themselves까지가 수거예요, 수거. 그래서 여기에도 흥미가 없고 스스로도 흥미가 없고 그래서 스스로 흥미로운 것이란 뜻이야. 여기서는 흥미로운 거지. 왜냐면 없다가 아니잖아. 여기서는 흥미로운 거지. 흥미로운 장난감, 재미있는 장난감, 게임, 교훈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잘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뭘 필요로 하지 않아요? 어리틀이 아니고 그냥 리틀이니까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Little of the individual, other than to master the planned objective. 이미 계획된 목표죠? 계획된 목표만 익히면 되는 거야. other than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계획된 목표만 익히면 되도록 하는 그러한 개개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개개인 이상은 전혀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봤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맨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첫 지문이 뭐다? 애들이 가진 창의력은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계속 길러져야 된다. 두 번째, 연구에 따르면 너무 애들 환경을 우리가 지나치게 너무 과하게 다 엄마 마음대로 세팅을 다 해버리잖아? 지나치게 간섭을 해버리면 애들의 창의성이나 어떤 공부하는 그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그 다음, 이것이 바로 과학적 교육, 과학교육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핵심 문제이다. 그 다음, 4번. 자, 활동이나 선택지들 같은 경우, 활동이나 선택지들이 다른 옵션, 다르게 정답이 나올 것들을 다 빼버려. 그러니까 여러 선택지를 다 이미 제거한 채로 만들어져. 그리고 나서 어디에만 집중을 하도록 만들어져? 이미 사전에 전부 정해진 답에만 집중하게끔 만들어져. 이런 활동들이. 변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 5번. 자, 이러한 답안들은 어디에 맞게끔 구조화되냐면 딱 정해진 평가에 맞도록 딱 구조화 설계가 돼. 그리고 과학의 경이로움이 뭐와 함께 사라져? 인지적 흥미로움과 함께 사라져버려. 자, 우리는 과학적 흥미를 뭐라고 정의 내리냐면 자, as a wonder, 어떤 흥미로움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어떤 놀라움이라고 정의 내리는데 이러한 놀라움이 우리 개인들을 동기부여를 하는 거야. 뭐 하라고? 자발적으로 어떤 활동에 참여하라고. 내가 흥미가 있어야 활동에 참여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러한 인지적 흥미를 잃게 되잖아? 이런 잃게 되는 현상이 누구 때문에 시작이 되냐면 이미 사전에 정해진 결론을 가지고 장난감을 이것만 갖고 놀아 하면 애들이 재미를 잃기 시작해. 또 뭐 때문에 흥미를 상실하는 게 더 세지는 거야? 이미 학교에서 기계적으로만 가르쳐. 이러면 더 세게 그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지. 즉 이런 것들이 어디에 의해서 더 사례에서 수업에서 잘 드러난다? 이 스스로는 흥미가 없는 거야. 스스로는 흥미가 없고 그다음에 그 개개인들이
뭐만 익히면 돼요? 이런 개개인들은 require other than to master. 이미 다 계획된 그 수업 같은 거죠. 계획된 목표만 익히면 되는 그런 것들만 요구하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잘 사례가 보여집니다. 이랬죠? 자, 됐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이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다? 길러져야 되는데 과학 수업이 너무 정답 껴맞추기 식이다 보니까 선택지도 다 빼버리고 딱 정해진 결과만 강요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의 인지적 흥미가 사라지게 된다. 즉 결론이 다 정해져 있는 장난감이나 게임처럼 스스로 그 자체로 재미가 없는 그런 활동이 문제가 된다. 그치? 자, 여기까지 강의는 중단하고요.